네, 안녕하세요. KGIT 팀의 김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두 번째인데도 너무 떨리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떨다가 실수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청중 평가단 분들의 그 점수도 많이 낮았는데 기대도 못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일산에 오게 된 게 이런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잘 봐주셔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KGIT 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길잡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밤하늘에는 이렇게 무수한 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별자리였는데요. 요즘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거나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별자리와 같은 길잡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스티비 원더입니다. 많은 히트곡으로도 유명하지만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티비 원더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에게 흥분과 기쁨,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요. 왜 가수인 스티비 원더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화면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스티비 원더는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껌껌한 밤하늘처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이 안 보여서도 그렇지만 기존의 휴대전화에 있던 그 물리적인 키패드가 사라진 터치 스크린이라는 입력 화면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고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비 원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별자리 길잡이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과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케이스라든지 점자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초기 구입 비용의 문제와 또 일반적인 제품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과 입력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기기에 맞는 몇 가지 어플만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음성인식 기술은 태생적으로 주변 소음에 따른 인식률이 저하되는 문제와 또 그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자신의 입력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인 보이스오버나 토크백 같은 음성 안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입력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 번의 입력을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안내 음성을 들어야 하고 터치 또한 여러 번을 이루어지는 불편한 입력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과 기술들을 단점을 보완하고 저는 적은 비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또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입력 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의 힌트는 바로 여기서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인데요. 이 휴대전화는 화면 이외의 물리적인 키패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5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이 키패드를 사용해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었고 한글, 영문 모두 입력을 할 수 있었고요.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보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개의 점이 이 휴대전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원리가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드래그 패턴을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9개의 점은 가운데의 기준점과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대각선 8개의 방향에 방향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에서 각 방향점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는 8가지 입력 패턴과 각 8개의 방향에서 기준점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는 8가지 입력 패턴, 총 16가지의 입력 패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 패턴은 우리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의 간섭이나 헷갈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눈을 감고도 충분히 드래그를 할 수 있는 단순한 방향 방법입니다. 또한 각 입력 패턴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거나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거나 기준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 한 번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위치를 눈을 감고도 계속 유지하면서 입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6개 입력을 각 키패드의 값과 1:1 매칭을 하여 좌측의 방향점에서 기준점으로 드래그하는 것은 숫자 1, 기준점에서 좌측의 방향점으로 드래그하는 것은 숫자 2, 좌상점에서 기준점으로 드래그하는 것은 숫자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숫자에 1:1 대응을 하고 나머지 기능키에도 대응을 하여서 전화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자 입력도 마찬가지로 한글 입력을 하게 되는 천지인 키패드와 영문 입력을 할 수 있는 3, 4 키패드에도 모두 1:1 매칭을 하여서 문자 입력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도 간단한 드래그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영문을 입력하기 위해서 키패드를 영문으로 변경하고 한글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문도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이 단순한 9개의 점을 이용한 이 방법도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시각장애라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이 점의 위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 맞춤형 키패드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용자가 직접 키패드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왼쪽의 방향점을 터치를 하고 다시 오른쪽의 방향점까지 드래그를 한 후 다시 가운데 기준점까지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이 입력으로 인해 얻어진 이 3개의 점을 이용해서 시스템 내에서 각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만큼 상하의 위치에 나머지 6개의 방향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맞춤형 키패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방향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편리한 크기만큼의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화면에 2개 이상의 키패드를 설정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입력으로 한글, 숫자, 영어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스티브 원더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흥분과 기쁨, 자유를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GIT 팀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